안녕하십니까. 원빛 수상자 김용철입니다. 저는 37년 차 사진을 찍고 있고요. 3년 6개월 차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년과 노년의 실업 상태도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각자의 영역에서 밀려나면 여러 가지 현실의 벽에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저와 같이 대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힘든 분들한테는 담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마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마 근사한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이쁘다는 소리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버려졌어요. 색이 바래거나 꺾인 것도 없습니다. 화분도 새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버려졌어요. 마치 조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보는 듯합니다. 아직은 쓸만한데요. 저도 쓸만한데 그 버려진 사람 다 쓸만한데 지금 버려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대리기사들이 쓰는 웹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카카오티 대리 그 웹입니다. 그 파란 아랫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 즉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김용철 기사가 지금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접니다. 네, 이렇게요. 정해진 근무의 형태는 없어요. 어떤 강제성도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결근도 본인이 정하고요. 출근 장소도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서 대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사진인데요. 가로등 밑에 누군가를 이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보는 사람만 낭만적일 뿐이지, 이분은 지금 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콜이 뜨기만을 지금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 흩어졌던 기사분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일산의 최대 번화가인 그 라페스타라고 하는데요.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이제 초보 대리기사도 있을 거고요. 저같이 3년 내지는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차 대리기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근사한 기업체를 운영했던 사장님도 계실 거고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서로가 경쟁자예요. 먼저 잡아야 그게 내 겁니다. 내 돈이에요. 내가 집에 생활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잡아야 돼요. 네,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길바닥에서요. 현역 시절엔 나름 이분들도 주역이었을 거예요. 이사님 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사장님 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서서 일을 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지금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성분인데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죠? 네. 이런 모습은 좀 설명하기가 참 저도 좀 힘드네요. 깊은 고민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백정원,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백정원 그 대표님이 지금 활짝 웃고 있네요. 이렇게 팔짱도 끼고 있고요. 하필 이 기사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할까요? 너무 비교되는 장면이네요. 제가 이 사진을 얻기까지는 3년이 걸렸어요. 이 포스터를 보고서 뭔가 메시지가 담길 만한 뭔가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었지. 근데 운 좋게도 이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한테는 행운의 사시였죠. 네,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참고로 대리기사들은 고급차를 되게 싫어해요. 네, 이렇게. 이분은 꿈에서나마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연도 좀 싸하더군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몇 년째 이제 누워 계시는데 간호할 분은 본인밖에 없으시대요. 근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아내 생각에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힌답니다. 네,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요. 참 이런 모습이 참 저도 대리기사지만 참 쓸쓸해요. 그리고 대리기사들은 틈만 나면 어디든 앉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몸을 쓰는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체력소가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든 앉습니다. 젖지만 않고 똥만 안 묻어 있으면 어디든 앉습니다. 저도 앉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 작은물인 콜미의 아마 이 대표 사진이라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에 꽃이 만개 있네요. 벚꽃이 활짝 폈어요. 어렸을 때 이 미끄럼틀을 타면서 이제 꿈을 꿨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에디슨 같이 멋진 발명가가 될 거야. 그런 꿈에서 놀았는데 어느덧 이분은 나이 들어 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분 꿈을 어느 정도 이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콜이 떴어요. 이게 콜이에요. 전국에 20만 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목 빠지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콜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잽싸게 잡아야 돼요. 내가 안 잡으면 남이 잡습니다. 그러면 내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잡습니다. 딱 뜨면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잡힐 때가 많아요. 왜? 누군가 먼저 더 빨리 누른 거예요. 먼저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콜을 잡고 운행을 합니다. 오늘 처음 만난 손님을 옆에 모시고 운행을 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그 대리기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손님도 대리기사한테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겠죠. 서로 상대적이니까요. 이 좁은 이 차 안에서 각자의 서로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인성에 따라서 분위기와 온도가 달라져요. 심지어는 이제 손님이 술자석에서 기분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나빴다든지 그러면 고스란히 그 분위기가 이쪽 안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다 털어내요. 그럼 기사는 그냥 묵묵히 참고 갑니다. 안 참으면 싸움이 벌어지고요. 저도 초보 때 너무 황당해서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손님하고 멱살을 잡고요. 결과는 이제 파출소에 가서 이제 조서까지 썼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파출소 가가지고 조서 써보기 또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요. 또 대리기사들이 또 싫어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손님의 거주지가 이제 그 거주지가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참을 갑니다. 그냥 깜깜해요. 마치 이제 불꺼진 터널 안에 지나가듯이 깜깜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마주오는 이제 차의 불빛으로 이제 그때서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죠. 산이 그냥 코앞에 떡 있어요. 논바닥이 보이고요. 군데군데 창고가 보입니다. 그러면 기사들은 속으로 그럽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여기를 어떻게 탈출을 하지? 아, 나한테 콜 좀 줬으면 좋겠다. 도착하면 콜 좀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콜 좀 다오. 콜 좀 다오. 그래서 제목이, 이 작업물의 제목이 콜미입니다. 내게 콜 좀 다오. 네, 이게 이제 늦은 시간 대중교통에 다 끊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업자들이 진짜 오래된 그 봉구차 하나 가지고 이제 일을 해요. 그분들도 낮에는 뭐 태권도 뭐 이렇게 애들 아니면 학원 그런 애들을 이제 통학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밤에는 또 이제 대리기사들을 또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짧은 거리는 1,000원, 뭐 2,000원, 3,000원 그런 식으로요. 아주 그냥 폐차 직전이에요. 왜 이상하게 그런 차들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면 다 떨어져 있고 막 시트가 그냥 탁 주저앉아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승차 가면 논할 가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달려요.
무지막지하게. 이거는 신호등 절대 필요 없습니다. 큰 교차로에서 주변에 경찰차만 왔으면 그냥 밟습니다. 제일 이제 이 기사들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물론 카메라겠죠. 돈 나가는 거니까요. 그것만 이렇게 해서 갑니다. 때로는 이제 처음에 탔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달리거든요. 사고 나면 이 안에 사람들 다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빨리 가서 한 프로 더 잡아야 되니까요. 네. 기사들의 일터입니다. 너무 익숙한 일터예요. 네, 이렇게 이분들이 술을 드시고 이제 물론 저도 술 먹으면 이제 소비자가 되겠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올 6월 중순에 이제 필동의 꽃피다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로 이렇게 그 대리기사 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콜이 발생이 됩니다. 네, 다 이제 수위 문제인 건데요. 하긴 뭐 술 때문에 이제 전국에 20만 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먹고 살지만요. 이분은 위험하게도 이제 도로 한복판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 노란 티를 입으신 분이 일행인데 경찰이 이제 와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이 참 익숙합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는 이제 술 때문에 이제 싸운 거예요. 이제 앞에 이제 나이 드신 그룹과 뒤쪽에 있는 제가 보기엔 한 20대쯤 돼 보였어요. 그 술집에서 싸움이 붙었나 봐요. 이제 말하는 걸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 나이 든 그룹에 이제 뭔가 이제 흉을 봤나 봐요. 이 두 사람이 불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흉을 봤겠죠.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누워있는 이분을 올라타고서 마치 UFC 보듯이 주먹으로 지금 등 뒤에는 피가 낭자한데요. 자, 술은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싸움이 크게 벌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수갑까지 차고 가겠죠. 이런 상황도 참 많이 봅니다. 대리기사들은요. 네, 남자들을 유혹하는 전단지도 덕지덕지 붙여 있거나 부러져 있습니다. 매일 그만큼의 양을 뿌리고 쓸고 뿌리고 쓸고 매일매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딘가에는 대리기사들이 앉아 있어요. 네, 밤은 술의 문화입니다. 덕분에 대리기사들이 먹고 삽니다. 이렇게요. 어딘가에는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는 사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진들은 한 두세 가지면 되죠. 스토리상. 또 지겨우실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각자 코를 잡으면 각자 뿔뿔이 헤어집니다. 흩어져요. 사방으로요. 대리기사가 대리기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크든 작든 술집에 모여들어요. 그때서 찍을 수가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아는 사람 같다면 그때서 인사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또 김용철 기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날은 비가 왔었어요. 예,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쓸쓸해 보입니다. 이분들도 현역 시절엔 나름 주역이었고 화려한 일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이슬을 맞고 있습니다. 네. 대리기사의 일은 그냥 단순 노동이에요. 대기했다가 운행하고 또 다른 또 이제 먹자골목으로 이동합니다. 딱 그거예요. 반복입니다. 대기, 운행, 이동. 근데 이제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걷기도 많이 걸어요.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당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급히 빵이나 컵라면으로 허기를 때웁니다. 지금 이분 보시겠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콜에 집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네, 대기를 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에요. 대리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참 일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운전하는데 그 사고의 위험도 높고요. 그냥 저 버스 타고 집에 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저도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어요. 비 떨어지는 소리도 참 좋아했고요. 또 비가 오면 카메라 들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일을 하고 난 뒤로는 비 오는 날이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이제 좋아하는 날이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하고 그 대리기사들의 일과 중에 그 대기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때가 참 힘듭니다. 운전할 때 빼놓고는 늘상 밖에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닭을 그냥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걷는 양이 많습니다. 걷고요. 걷습니다. 힘들게 지겹게 걷습니다. 오늘 걷고 내일 또 걸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출근할 때 오늘 또 이렇게 또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걷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동 휠이나 뭐 전동 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같이 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걸어서 뚜벅이 기사들입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바로 코앞에서 이제 전동 휠을 타고 가다가 코앞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넘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도로 한복판이었는데요. 혹시 죽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넘어진 거예요. 그 뒤로는 저는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걸어요. 무척 힘듭니다. 네, 요거는 가끔 이제 이거는 이제 2인 1조나 3인 1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혼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피곤이 이제 누적이 됐다든지 아니면 굳은 날씨라든지 그럴 때는 아는 사람끼리 이제 조를 짜서 합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대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하면서 도착지에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다시 또 딴 목적지로 가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일행이 있으니까요. 또 걷지 않으니까 피곤하지도 않고요. 근데 단점이라 하면 혼자 했을 때보다는 수입이 적어듭니다. 나눠야 되니까요.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3인 1조를 하고서 이제 새벽 한 4시 반인가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오늘 수입을 이제 3분의 1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기사분들이 이제 꼬박 날을 새서 일을 하시고 이제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지금 새벽 거의 5시쯤 됐고요. 한 70% 정도는 아마 대리기사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되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중에는 또 가끔씩은 꽤 많은 젊은이들이 타고 있어요. 나이트에서 밥을 샜겠죠. 네,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요. 대리기사 8년 차입니다. 홍대 미대를 나오셨는데요. 홈쇼핑 그 영상 쪽에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자기의 영역이 이제 줄어든 거죠. 뭔가 이제 이제 기계적으로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충돌이 나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세대니까요. 그 자존심 상해서 나와버린 거죠. 나와 보니 할 게 있나요? 지금 8년째 대리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음 달 4일이면 10번째 개인전을 합니다. 여기 헤어 아트 센터에서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짬짬이 이제 작업을 하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여기 또 김영철 기사가 또 인사를 드립니다.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렇게 현실의 벽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좀 힘내시고 저도 힘낼 거고요. 못다 이룬 꿈 마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